네, 반갑습니다. 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자, 벌써 고향에 가신 분 계시죠? 네, 어머니, 아버지 또 손 꼭 붙잡고 또 세배 드리시고 용돈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용돈을 드려야 되는구나. 네, 용돈 드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서 잘 가셨나요? 자, 오늘 출발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그래도 초반에는 조금, 네, 귀성길 같은 경우는 좀 널널한데 올라올 때 좀 힘들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가시는 길은 좀 편안하게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시는 길은 어떻게 해요? 네, 교통방송보다는 종목 진단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요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휴마시스와 MI텍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는 위메이드와 현대건설, 인기 검색 종목은 포스코와 네이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이 있네요. 자, 어떤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휴마시스 먼저 좀 알아볼까요? 뭐 진단키트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뭐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뭐 일단 강하게 일단 치고 올라가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따로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상한가 마감이니까, 좋아요. 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잔량 같은 경우도 지금 28,000원짜리인데 78만 주. 이 정도면 뭐 괜찮거든요. 괜찮은 어떤 잔량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막 잔량이 늘어나면 좋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아주 잘 마무리됐는데 도대체 무슨 이슈가 있었을까? 약국에서도 네, 코로나 진단 키트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구매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진단 키트가 또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예요. 신속 진단 키트. 여기에 대한 공급 계약도 체결하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잡았었던 게 이제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포지션들이 21일 날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빵 치고 올라갔고요. 약국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의 구매가 가능해졌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상한가의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계속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이제 지난 금요일날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반등을 한 이 강력한 모습이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는 굉장히 강하게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대응점을 찾아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이 상한가가 들어간 시점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예요? 이 저항대 진입하는 모습인데 이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 이게 발생이 된 모습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가는 뭐예요?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놨어도 물릴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신규 조건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조건은 일단 제외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78만 주 정도라면 일단은 다음번 거래일에서 갭상승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갭상승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갭상승이 빵 치고 나가서 더 좋게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만약에 10% 미만으로 갭상승하고 나서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매도가 좀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명절 전후로 인해 가지고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약간의 이제 감염자 수라든지 확진자 수 이런 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 키트의 어떤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단순한 기대감을 가지고서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갭상승은 나올 것 같은데 갭상승 이후의 움직임이 문제예요. 갭상승하고 해서 계속 올라간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물량이 크게 나올 때까지 그때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그냥 홀딩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찔끔 올라간다거나 횡보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음봉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서는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규 조건은 못 따라가니까요. 생각 접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네, MI텍 볼까요? 두 번째 종목 MI텍. 이것도 오늘 급등세가 좀 나타났네요. 자, 일단 직전 고점 넘어가는 모습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요. 추세도 좋습니다. 좋은 편이고 일단 역사적 신고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죽여놓은 상태에서 진행된 모습이라서 여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추세가 일단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에만 주목하시면 되겠고 추세 상단에 좀 부딪힌 모습이네요. 7,000원이 추세 상단에서 저항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인데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의료기기 이쪽이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체내에다가 이제 삽입하는 비혈관용 스텐트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1등이에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는 5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뭐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요. 일단 짱대 양봉 나와서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시가총액도 2천억 정도인데 지금 뭐 실적도 증가율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이 기업의 이제 주력적인 제품인 이 비혈관용 스텐트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2025년도까지 연평균 7%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봉상 흐름도 나쁘지 않죠. 주봉상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조금 많이 올라갔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조금 내린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일단 6,000원대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6,300원, 6,4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네, 거기가 그냥 두셔도 되고요. 주가가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의 지지선, 즉 오늘 그 금요일날 상승분을 이제 반납하는 정도의 수준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니까요. 그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조건은 일단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홀딩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주가가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진즉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진즉에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 지금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악재가 또 나타나고 있죠. 악재가 또 나타나고 있고 지금 디파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이자가 과지급되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왔었던 암호화폐 사업이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겠죠. 자, 위메이드의 디파이 서비스 클레바이 애치된 암호화폐가 약 520만 개가 빠져나간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금액을 환산하면 600억 원 정도인데 뭐 이거 손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됐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다시 다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긴 되는데 일단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해킹이 아니라 업데이트 과정에 나온 거였고 일단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먼저 그냥 잘못 나간 것들은 다시 다 돌려받을 것이다. 지금 99.41%를 이미 회복을 했고 또 뭐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거래 비용들은 포함하면 뭐 어쨌든 100% 복구가 완료될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아니다. 별거 없다. 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것이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은 아닐 것 같아요. 600억 원 뭐 했다가 잘못 지급했다가 돌려받았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얘기가 일단은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이미 반토막 난 수준이죠. 반토막도 더 났네요. 반토막 더 난 상태인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겠느냐 물어본다라면 저는 예, 더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FT든 뭐가 뭐 메타버스든 뭐 암호화폐든지 간에 이미 많이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고평가를 꼭 어떻게 막 딱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맞아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메타버스든 뭐든 다 국책 사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위메이드의 성장 가치는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성장이 만약에 10년이고 20년이고 걸려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미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고평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는 것이 이 종목의 악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대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데요. 추가 하락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비중 축소나 매도 관점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신규 조건 이런 거 지금 들어가시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거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추가 하락 시에 매도 의견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반등 시에도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지 마시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차익 실현하시거나 매도하셔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입장을 고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금요일날 엄청 올랐어요. 9%대 9.6% 올랐는데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또 더 상승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건설이 왜 올랐느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시겠지만 현대 엔지니어링이 IPO를 철회를 했습니다. 뭐 일단 수요에 지켜보니까 폭망해가지고요. 더 이상 뭐 IPO 같은 거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조금 연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을 때 하자. 이런 식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IPO를 철회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가장 큰 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4조 6천억입니다. 근데 엔지니어링이 상장하게 되면은 이게 6조 원대의 기업이 된다. 뭐 그 다음에 현대건설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엄마를 누르고 더 큰 회사로 상장하겠다. 이거 사실 욕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부담을 많이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뭐 주택부터 해가지고요. 해외 사업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다들 죽겠다 하더라도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경제 지표들, 경제 상황 속에서 다들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일단 그 흐름을 타고 한다면 별 부담은 없을 것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양봉 하나만 띡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이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위쪽에 지금 저항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 다 넘어가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 사고 싶다라면 조금만 찔러보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그 이후에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바뀌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 자리가 48,000원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라인대까지 변화가 와준다라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매수를 한 번씩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거기까지 4만원대 46,000, 8,000원대 요 정도까지 한번 주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상승 전환이 될 것인지에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요일이었죠.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뭘 했어요? 그 물적 분할을 확정을 지었죠. 지주사 전환으로 확정이 된 모습이었고, 대신에 이제 그 분할된 그런 기업은 이제 상장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장 종료 후에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뭐 좋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화학, 뭐 전기전자, 뭐 자동차 이런 쪽은 전부 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얘네들이 향후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걸음이 될 겁니다. 그럼 물적 분할한 건 어떻게 되겠느냐? 물적 분할은 지금 당장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적 분할은 당장 상장은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상장은 언젠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절대 안 시키겠다 이건 없습니다. 상장을 언젠간 시킬 건데 그래도 눈치를 보느라고 적어도 1, 2년 정도는 상장을 못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당 5,000원의 현금 배당도 준다고 했으니까 돈은 잘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업도 워낙 실적 대비 저평가된 구간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올라섰을 때 27만원 정도가 되면은 매수 의견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속 상승도 일어나게 되고 5일선도 돌파하게 되고 분위기도 좋아진다라면 매수 의견 들어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지금 보시면 하락에서 반등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떨어졌었던, 즉 카카오하고 같이 쌍두마차로다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역적 같은 존재였잖아요. 지금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은 역적이에요. 왜냐면 시장의 어떤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 있죠. 얘가 지금 시총 상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50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주가가 같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카카오랑 같이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고 네이버 둘 다 같은 재료를 통해서 상승했었던 부분이었고, 또 같은 내용으로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뭐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등등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네이버를 조금이라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카카오는 자회사들의 어떤 골치 아픈 일들, 근데 네이버는 그것보다는 좀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나 이제 정부의 규제, 이게 가장 좀 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둘 다 제가 지금 매도 의견을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동안 계속해서 뭐 수개월에 걸쳐서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가파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지 못하면 요놈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라인대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요. 28만원 정도 나와 있네요. 그 정도 걸쳐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반등을 쳐줘야지 됩니다. 만약에 28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다음번에 받아줄 지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가가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8만원의 지지선 잡으시면 되겠죠? 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한 6, 7% 정도 손실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매도를 고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또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 뭐 양봉이 다음 영업일에 나타나가지고 뺨 하고 올라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뭐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단기적 반등 그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매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네이버를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시고 신금에서 접근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만 그런 분들만 대응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대 28만원 정도 진행되는 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술적 반등은 35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거래량은 휴마시스와 MI텍, 그 다음에 뉴스테마는 위메이드와 현대건설, 인기 검색 종목은 포스코와 네이버, 이렇게 총 6종목을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특집 방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내일부터는 특집 방송, 또 이렇게 잘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오셔가지고 방송들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특집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